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약간 늦었어요. 다른 일이 좀 많아가지고 좀 돈 좀 벌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시사하면서 보고 싶어서 돈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시사 시작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말 참 나는 오늘 국민의힘이 한심스러운 건지 생각을 어떻게 잘 못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시사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당협위원장 200명 정도가 오늘 왔다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속도 조절을 하겠다. 자,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죠. 주재를 해서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석기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경론을 벌였는데 전국 당협위원장 200여 명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2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 필요성이 대세를 형성하는 가운데 오히려 선대위원장 쪽으로 적합하다, 이런 의견들이 분출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선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게 대세였다고 하네요. 시사하기 전에 지금 들어오신 안인숙님, 분마사랑님, 자영님, 곰배령님, 민심이 천심, 송옥수님, 자영님 어서 오시라고 인사드리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죠. 당협위원장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30여 명의 발언자 가운데 딱 한 명이었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객관적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 말고 누가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송하영 세종시 당협위원장도 한 장관을 아껴 다른 곳에 쓰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위급한 시간에 그게 되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눈 오네님 어서 오시고. 아니 여러분, 위급한 시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국회에 있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현역 의원장들 그리고 지도부 원내 모두가 만드는 거예요. 저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가지고 그 도박판 위에 올려놓고서 장난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지금 송하영 세종시 당협위원장 말하는 거 보세요. 아껴 쓰자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위급하다. 한동훈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표영희님, 누가 저들 다 무덤을 파놓고서 지들이 한 짓거리에 한동훈을 끌어들여가지고 한동훈을 벌목으로 선거하겠다? 잘못된 거지요. 이런 것들이 뭔 당협위원장이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도부나 또는 뭐 원내 지도부나 다 이해가 안 가는 짓거리를 합니다. 아니 신현종님 생각을 해보세요. 야세영환님, 당협위원장들 200명 데려다가 현역 의원들 100명 데려다가 거기서 2시간 반 동안, 예를 들자면 이번에 물망에 올라왔던 사람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인요한, 김한길 5명을 놓고서 이 중에 누가 낫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한동훈 한 분을 딱 갖다 소환해가지고 한동훈을 할래 말래 이게 뭔 지랄들이냐고. 이게 민주적인 겁니까? 물망에 올라왔던 5분을 놓고서 이분 중에 누가 적합하냐,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한동훈 한 분만 놓고 한동훈 할래 말래.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뭔 죄가 있어요. 지들이 다 망쳐놓고서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합니까?
잘못된 거잖아, 이게. 그 말씀을 드리는겨. 이 전체, 구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내 얘기는. 노갑재님, 권매령님. 웃기는 거잖아, 서영성님. 난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국회의원 111명이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200명이 들어와서 하는 짓거리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당협위원장들은요, 공천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직 공천 위원회 기구가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어야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누가 전 나경원이에요, 저는 김한길입니다 할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이 누가 있겠어. 얘기했다가 나중에 공천에 불이익당하는데 말을 못하는 거거든. 그렇게 구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에서요, 윤재욱,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님이신데, 그 지도부에서 그동안에 언론이나 방송이나 또는 당원들 입에서 나왔던, 물망에 올랐던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르륵 정리해서 이분 중에 어느 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논이 가야 되는 거지. 한동훈은 한 분 딱 놔두고 이것을 갖다가 부각시키면서 특히 최고위원들 정신머리 나간 거예요. 저 장해찬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내가 존경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아집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지.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분위기상 대통령님하고 친하고 하다못해 대통령실 2인자 소리까지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가지고 데려다가 저렇게 칼질합니까? 선대위원장은요, 그냥 지방 다니면서 유세하고 홍보 차원에서 선대위원장 하면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큰 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린 게, 미래에 지도자급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갖다가 이 정치판에 정치꾼들이 난리 피우는 이 판에다가 아수라장에다가 올려놓고 난도질한다? 개소리 똥이야기야. 뭔 얘기야. SSH는 어서 오시고, 김용수님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여러분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 그게 맞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분을 가지고 있는 인성이나 또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자체가 지도자급이거든요. 정치판에서 끌어다가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을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이렇게 개수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서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저는 둘리님 열 안 받을게요. 박영자 어머님 어서 오시고. 열이 받네 오늘. 저는 이번에 그 하남의 그 당협위원장 이창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박 비박 구분 없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했던 2012년 박근혜 비대위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친윤 비윤이 아닌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협위원장은 아니지만 또 발언을 신청한 장해찬 최고위원, 난 이 친구가 보수의 어떤 그 완장을 차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기 좋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나가더라고.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가는 거야. 뭐 이준석스러울 정도 나가고 있는 거야. 김장민님 어서 오시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한 장관을 아껴 쓰네만에 할 시기가 아니다. 장해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된다. 국민과 당원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지율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해찬이가. 여러분, 장해찬이도 할 말이 없는 친구입니다. 왜? 김기현 지도체제에서 얘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김기현 당대표가 저문양 적골 되도록 구경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한동훈 소환해가지고 아껴 쓰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말하는 장해찬도 일단 문제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상무님 어서 오시고요. 이목수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장해찬 그 젊은 친구가 청년 최고위원으로 이제 이번에 들어왔는데 다 잘해요. 좋아요. 대통령 선거 대선 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해찬이가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지. 국회나 원외나 장해찬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나중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낫지, 소장부터 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는 이 자체가 완전 국민의힘도 민주당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심합니다. 김병민 아주 오로지 저 대안이 없다, 한동훈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젊은 친구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4월 10일 날 국회의원 배지 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국민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해서 보는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들 배지 달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올인하는 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런 말씀 드리는겨. 담비님 오시고, 저는 지금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그 동부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반대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재영 강동 당협위원장이 오늘 한동훈 장관님은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정치적 자산입니다, 담비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총선에서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게 우리도 살고 대통령님도 도와주는 것이고 국민도 그렇게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협위원장이.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한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모두 이해 충돌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한 장관님께서는 선거대책위원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시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이제 그래도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일단은 오늘 결론을 못 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갈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쵸? 그러면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을 비대위원장으로 보내기는 대통령님도 안쓰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김기현 같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원내나 권한대행께서 수직선으로 보고 대통령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걸 지금 간파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어영부영 하시면서 시간 끌기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이번 주 안으로 끝내야 돼요, 이 비대위원장. 왜냐면 1월 초까지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규정상, 국민의힘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당협위원장, 뭐 원내 국회의원도 초선이 59명이에요. 초선 의원이 50%가 넘습니다. 오로지 눈치 보고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을 아주 조져버리는 이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뭐 나경원이든 뭐 안철수든 인용환이든 김한길이든 그런 분들 이름 안 나옵니다.
완전히 민주당스럽게 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권한대행님께서 소신껏 본인 생각대로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구 눈치 보면 안 돼요. 아니, 그 국회의원들이나 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오로지 총선에서 뺏지다는 게 자기들 소망인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저 추대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하지요. 초선 의원 59명은 절대 안 씁니다. 연판장 과거도 있고요. 천일야화님, 큰배짱이님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이양수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반반쯤 선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반은 비대위원장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은 나쁘다는 사람은 없었다. 당연히 나쁘다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맡겼다가 속된 말로 가스라도 나면 어떡하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다.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의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결국 비대위원장 인선은 윤재욱 대행의 결단으로 남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양수 의원 오늘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2번씩이나 의총이 비공개하고 오늘 당협위원장 지역에서 계신 분 200명 불러 올려가지고 시간 낭비한 거잖아요. 결론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라왔던 사람들 5명이잖아요. 이 5명을 명단을 다 적어서 의총이 비공개로 하든 공개로 하든 저 윤재욱 권한대행 지도부에서 그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민주적인데 딱 한 분을 놓고 자 김정은이를 놓고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의 주석으로 선임하는데 찬성이 반대요. 찬성이 반대야. 이거 물어보는 거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 한 분 모셔서 소환해가지고 찬성이 반대요. 반대요 찬성이요. 이거 왜 합니까? 이게 뭡니까? 짜장면이지요. 블랙 코미디지요. 안 된다는 이거는 민주적이 국민이 보고 있잖아요. 만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지. 이용학님 미안하지만 안철수는 퇴출 대상입니다. 뭐 퇴출을 뭐 시키는 거는 제가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윤재욱 권한대행이 오늘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견을 모았다는 표현보다는 중요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판단하는데 내가 비대위원장 판단하는데 참고로 삼겠다. 시간이 많이 끌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한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헌 당규에 다음 달 10일까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당헌 당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재욱 대행은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리더십이 있는 그런 어른이 없어서 이게 우왕좌왕 거기다 초선 의원들이 날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자, 중진 의원들 정말 너무 점잖아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도 어른이 있고 아버지 엄마가 있고 형 동생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요. 연세 드신 분이 있고 또 연세가 낮은 분이 있고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께서 초선들이 너무 이렇게 경거망동하면 좀 자제 좀 하세요. 이런 말씀 한마디 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지금 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대통령님 저 아바타라고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 대통령과 가장 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라왔기 때문에 입조심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움직이는 헌법기관입니다. 자, 움직이는 헌법기관이 뭐예요? 자기 소신껏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우주 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국민이 잘 살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국민들이 여의도 저 서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파트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소신대로 누구 눈치 보지 말고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다고 해서 배지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그런 패거리들은 필요가 없다. 4월 10일 날 그만두더라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게 현명한지, 또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와야 현명한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소신껏 생각해가지고 의논장에서 자기 소신을 얘기해야지. 난 눈치 보고 있다가 전부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 그냥 무언으로 따라가는 설세 같은 이런 정치꾼들 빼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그 중에 뭐 몇 명들은 선대본부장을 공동으로 맡아주십시오. 그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을 미래의 지도자로 우뚝 세울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말 많고 오로지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 말씀 안 하시니까, 아, 대통령의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드는 걸 원하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왜? 대통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비대위원장 하면 이 도박판에서는 정말 누구든 살아남기 힘든 서바이벌 게임에 상품으로 올라와가지고 그 상품이 난도당하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왜 못하시겠습니까? 하시고 계실 거예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윤재욱 대행이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하면 좋겠다, 그런 희망밖에 우리가 가질 수가 없네요. JM님 어서 오시고, 전설의 고양이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한 장관 본인의 의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있고, 당초에 한 장관님은 그 오늘 오후에 마을 변호사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잡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지금 검사 쭉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님이 윤 대통령 되시고 정치판에 입문하실 그 바로 문턱에서 너무 큰 과제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다 말아먹은 다음에 이걸 던져버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 서 계신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당도사나이님 어서 오시고요. 저는 지금 한 장관의 그 논의를 오늘 한 결과, 한 장관님께서 저 비대위원장을 맡는데 대해서 일부는 반대하고 또 일부는 찬성하고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에 참여하느냐, 아주 이런 생각을 갖고는 계신데, 오늘 뭐 반반이라고 저 이양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비대위원장 반, 선대위원장 반.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전 제가 이제 제 바람, 제 희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먼저, 오늘은 뭐 힘들겠죠, 해 떨어졌으니까 내일이라도 장관님께서 감기 걸렸어요. 장관님께서 비대위원장은 더 훌륭한 분이 맡으시고 저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하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요 말씀만 한마디 딱 하시면 정리돼요. 정리되는데 아마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니까 오늘 뭐 행사에도 안 나가셨고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까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두고 봅시다. 사실 뭐 김재구는 계속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선대위원장으로 오셔야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그리고 비대위원장님은 뭐 나경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제부터 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참겠다. 오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윤재욱 고령대왕한테 맡기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마 내일까지는 무슨 말씀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PRE님, 박미자님 어서 오시고 우리 JM님이 박근혜처럼 인기가 많은 한동훈 비대위에 끌고 가야 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서로가 정말 의견 충돌도 많이 있고 이해 충돌도 많이 생겼던 분이잖아. 두 사이는. 그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은 그때 분위기상 충분히 비대위원장 맡아서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그것으로 몰고 가면서 천막 당사로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신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우리 윤 대통령님과 함께 검찰에서 오랫동안 한솥 밥을 드시고 계시다가 대통령님 되셨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솥밥을 먹는 친윤의 가장 2인자로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중도층들이 이거 19기 놀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하고는 전혀 분위기상 틀려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김영진님, 문명숙님 어서 오시고 박성루님도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세요. 김선만님도 오셨네. 지금 비대위원장은 향후에 구성될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참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되셔서 선거대책위원장이나 또는 선거대책 전국 다니면서 유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대표 대행을 맡는 부분을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비상시에 모든 걸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런데 뭐 유세 나가서 지원 유세하고 그럴 시간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말씀 잘하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아주 정말 팩트만 말씀하시는 국민들 귀에 딱딱 꽂히는 그런 언어를 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전국을 돌면서 지원 유세 하지 않으면 얼만큼 우리 4월 10일 날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장들이 한동훈 법무부장님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이제 문제는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드리고 차기의 지도자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으셔가지고 전국을 누비고 다니시는 게 맞다. 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두사나이님 어서 오시고. 저는 지금 압도적인 지지와 추대가 있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님이 비대위원장으로 당 전면에 나서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원외 당협위원장 또 원내 국회의원들이 거의 80~90%가 비대위원장으로 소환을 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반이라고 되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 선뜻 비대위원장
자리를 오실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리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아우성을 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두고 보자고요. 이번 주까지만. 저는 야당이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28일 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한다고 지금 으름장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었던 우리 한 장관님께서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김재구가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욕도 먹을 수가 있지. 이은님 어서 오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처가나 또는 영부인에 대한 야당이 이제 저렇게 개치를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양산 책장사 그 권력에서 그 권력의 권력 검사들이 탈탈 털었어요. 우리 김건희 여사님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죠? 끝났어요. 다시 그걸 민주당 애들이 다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대통령님은 이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국회 예외들 28일 날 이것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강행 처리한 다음에 이게 이제 대통령실로 갑니다. 하면 대통령님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빠꾸시킬 것이냐 요거만 남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김건희 여사님 건을 받아들여셔가지고 좋다! 특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김재구가 생각한 게 거의 맞을 거예요.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부인께서 절대 특검 받아도 탈탈 털어도 사실상 제로예요. 무죄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지. 나중에 그 화살이 어디로 갈까요? 저것들한테 가지. 저것들, 민주당 패거리들, 정의당 패거리들. 그렇게 된다. 지금은 대통령님이 뚝심 있게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장 중요하다. 자, 한동훈 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사가 두렵지는 않지만 총선 끝나고 하자 이런 조건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한 장관이 윤석열 아바타인지 아닌지 두고 봐야 하는데 분명히 아바타는 아니 언론에서 방송에서 민주당 패거리들이 또 언론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 절대 아바타는 아니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뭘 그렇게 잘한다고 촉도 다 이제 없으신 분이 무슨 아바타 이런 얘기 꺼내가지고 또 이걸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들이나 열심히 희정 잘해가지고 신뢰받지. 왜 잠깐만 끼어들어 여기를. 준표 형님 정신 차리셔. 왜 그려? 여기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김재구였습니다. 고마워요. 별복.